스승님, 사람마다의 오행에 맞는 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이 맞는다, 어떤 사람은 백금이 맞는다 하며 오른손에 팔찌를 찬다거나 왼손 검지에 반지를 끼기도 합니다.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사람마다 오행에 맞는 액세서리의 종류가 있는 것인지요. 또 오른손, 왼손, 엄지, 검지 등 착용 위치는 어떤 위치를 골라야 운이나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액세서리는 멋쟁이들이 하는 것이며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 맞게, 오행에 맞게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행에 맞게, 내 기운에 맞게 득되게 액세서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오행적으로 금이 부족한 분이 있죠. 금. 오행적으로 금이 부족한 분. 근데 이제 오행이 금 하나만 딱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금 하나만. 금 하나가 절대 필요한 분들은 백금을 반지로 해서 끼면 좋고 백금 팔찌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남자는 왼쪽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끼면은 나와 배우자에게 득되는 걸 뜻해요.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가운데는 나한테 득되는 작용. 나한테.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나와 자손한테 득되는 작용.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와 형제한테 득되는 작용. 여기는 나와 부모에 득되는 작용. 이제 의미가 다 다르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가운데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끼죠. 그리고 결혼할 때 네 번째에 끼는 이유는 네 번째가 배우자 손가락이에요. 네 번째가 배우자 손가락이라서 이 네 번째에 반지를 끼는 겁니다. 근데 사주에 절대 금만 필요한 분은 백금이 좋고 토하고 금이 필요한 분은 황금 반지를 끼면 좋습니다. 토하고 금. 그리고 이제 다야 반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야 반지는 세 가지 기운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기운. 다야 반지에는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다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금, 수, 화, 이 기운을 동시에 받고 싶다면 다이아 반지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푸른색 나는 액세서리는 목 기운과 수 기운과 금 기운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목, 수, 금 기운을 다 얻고 싶은 분은 그걸 딱 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배우자를 상징하면서 나와 배우자한테 득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배우자와 나에게 득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물 반지를 낄 때 여러분 오른손에 낍니까? 왼손에 낍니까? 남자는 왼손에 끼는 게 득이 되고 이치에 맞고 여자는 오른손에 끼는 게 득이 되고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남녀 따질 거 없이 왼손에 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남자는 왼손에 끼는 게 맞고 여자는 오른손에 끼는 게 맞다. 그리고 남자는 왼쪽으로 양의 기운이 흘러요. 그래서 여자를 팔짱 낄 때 왼팔에 여자 팔짱을 끼는 거고 여자는 당연히 오른팔이 되겠죠. 남자가 왼팔이면 여자는 오른팔이 될 거 아닙니까? 여자는 오른팔로 양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기가 흐른다는 말은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강한 기운이 흐른다 이 소리예요. 양기라고 표현한 건 여기서 음양을 강약으로 생각을 해야지 양은 좋고 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약으로 생각을 해야 돼. 남자는 왼쪽으로 양기가 흐른다. 좋은 기운이 흐른다. 여자는 오른쪽으로 좋은 기운이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강한 기운이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남자 왼쪽 팔로서 여자를 안아주고 왼쪽 팔로서 팔짱을 끼는 게 맞고 잠을 잘 때에도 왼팔을 베어주는 게 맞아요. 여자 팔베개 해주고 싶으면,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왼팔로 팔베개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결혼식장에도 그 왼쪽에 여자가 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이렇게 남자 왼쪽에 여자가 누워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자연적 오른팔이 오겠죠. 그래야 양기, 좋은 기운이 서로 통한다. 그러면 여자는 오른쪽 손에 네 번째 반지를 껴야만이 남자한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약속한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맹약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너와 나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물 반지를 낄 때 여자는 오른쪽에 끼는 게 맞고 남자는 왼쪽에 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왼쪽에 끼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는 순수, 결백, 믿음, 약속, 맹약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이아 반지나 뭐 그 사파이어 반지를 결혼 반지를 예물 반지로 끼는 경우가 있고, 또 금 반지도 불변 에너지, 믿음 에너지, 또 변치 않는 에너지, 맹약의 의미가 있어서 금 반지도 예물 반지로 끼는 겁니다. 그러면 황금 반지도 의미가 있고 백금 반지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황금 반지는 토하고 금 기운이 동시에 들어있고, 백금 반지는 금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백금 반지에는 수기운을 끌고 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금이지만 왜 수기운을 끌고 오냐면 백금은 금생수해서 수기운을 끌고 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왜 아까 다이아몬드는 제가 금기운, 화기운, 수기운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걸 깨우치면 여러분 많이 오행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설명해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 이 각으로 이 조각이 되어 있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화에 대한 기운도 있고요. 그 다양한 그런 또? 기운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백금처럼. 그런데 잠깐 마이크를 대고 좀 말하시죠. 자, 다시 제 질문할게요. 자, 다이아몬드가 왜 세 가지 기운이 있는지 알면 설명해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는 이 팔면체라서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해서 아름답게 빛이 반사될 수도 있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백금의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을 끌어오는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 화, 수는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다 해당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일부는 맞추고 일부는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그 원래 본질의 성질이 이 금의 기운이에요. 돌의 기운이란 얘기지. 딱딱한 돌의 기운 아닙니까?
이게 금의 기운이거든. 이 쇳덩어리보다 더 다이아몬드가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돌의 기운이고 금의 기운이라고. 원래 본질의 기운이. 예. 본질 핵 에너지 기운은 돌과 금의 기운이란 뜻이에요. 돌은 즉 금이고 금은 돌을 의미한다. 돌과 금의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그래서 금의 기운으로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각을 이루지요. 이 각을 이룬다는 건 화기를 뜻하고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잖아요. 모든 빛을 반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투명하지요. 막지요. 이 투명한 건 바로 물처럼 깨끗하고 맑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 금속성은 물을 땡겨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 수, 화가 동시에 들어있는 기운이다. 사파이어도 본질의 성정은 금기운이고 푸른색이 나니까 목기운도 들어있는 거고, 또 그 푸른색 속에 수기운도 들어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황금도 그 금 자체가 금 아닙니까? 그래 금기운이고 황색이 나기 때문에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금기운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백금은 흰색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금속성이니까 금으로 보고, 또 이 흰금은 금생수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땡겨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금수가 필요한 분들 백금 반지하면 득이 되는 것입니다. 토금이 필요한 분은 황금 반지가 더 득이 되고, 이런 원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이런 귀한 보석은 상징이 믿음, 순수, 맹약, 약속, 맹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불변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예물로서 그런 보석, 그런 그 보물들을 예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불변 에너지의 기운, 믿음 에너지의 기운, 약속의 기운이 들어있어서 그런 예물 반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내가 결혼을 한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맹약을 할 때 이런 걸 주고받는 것은 그 가치의 의미를 둬야지 오행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맹약 가치의 의미를 두고 주고받는 게 맞지, 이 금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내가 사치품이라든가 내가 활용가치라든가 내가 액세서리가 좋아서 할 때는 이런 걸 참고하는 게 좋다. 내가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내가 좋아서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멋을 내고 싶어서, 응? 그러면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사주 오행에 무엇이 필요하며 내 사주 오행에는 무엇이 득이 되는지 이런 걸 살펴서 한다면 금상첨화란 뜻입니다. 그리고 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은 또한 금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은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은은 금속성이 들어있고 또 이 흰 은 속에는 수기를 땡겨오는 힘이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금속성이 들어있고 수기를 땡겨오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은은 탁한 기운, 부정한 기운, 잡귀, 탁한 기운을 물리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팔찌나 은반지나 이걸 끼게 되면 그 피를 잘 통하게 하고 건강은 나쁜 것도 좀 다스리는 작용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피가 문제가 있으면 은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 은은 독성을 다스리는 작용도 하고 독성을 나타내는 작용도 해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나 없나를 나타내는 작용도 하고 다스리는 작용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 잡귀 이런 탁한 기운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에 맞는다면 은팔찌라든가 은반지라든가 이런 걸 끼게 되면 건강에 득이 될 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도 다스리는 에너지 작용을 가지고 있다. 좋은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데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는 은이 액세서리 중에 득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금반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건 귀한 물건이라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이지 인체에 득될 확률은 아주 미약해요.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는 퍼센트 비율로 말한다면 인체에 득될 가능성은 뭐 1%, 3% 요 정도예요. 근데 은은 이거에 비하면 10%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1%에서 3%라면 은은 10%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은은 왜 예물로 잘 안 쓰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은은 색깔이 잘 변할 수 있고 금방 뭐라고 할까 기운이 탁하면 금방 색깔이 나타나고 금방 변해요. 또 때도 끼고 그리고 이렇게 독성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 바로 변해. 그렇기 때문에 맹약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반지로 결혼반지 안 하는 겁니다. 뭐 없는 사람들이 예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은반지를 안 쓰는 거예요. 은반지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로서는 은반지 쓰지 마라. 예물을 은반지 한다면 득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건강용품 또 부담 없이 사용하는 액세서리, 부담 없이 사용하는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반지, 내가 활용도적으로 은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은도 있고 진짜 은도 있는데 가짜 은은 끼지 마시고 진짜 100% 은으로 된 걸 팔찌를 하든 반지를 하든 목걸이를 하는 게 득이 됩니다. 이 혼합된 거 있죠. 이 어중간한 거 이런 건 득되지 않아요. 100% 순 은을 사용할 때만이 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이 머리 상투를 하면 여기 머리 상투에 꼽는 동곳이 있어요. 그 동곳을 갖다가 은동곳을 쓰는 거예요. 그 은동곳을 쓰게 되면 잡귀가 붙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벼락이 때릴 때 절대 이 주파수를 다 막아줘요. 이 전파의 에너지를 막아준다고 은이. 그래서 이 상투 위에다가 이 그 동곳을 꽂을 때 은으로 된 걸 꽂았고 여자 비녀도 은비녀를 꽂았던 거예요. 은비녀. 은비녀가 탁한 기운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잡귀도 막아주고 그런 그 전파 이런 걸 다 막아주는 작용을 해서 은비녀를 많이 꽂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동곳, 은비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액세서리도 알고 하면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